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상에서 금액이 항상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연결된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 2022년도에도 출제된 바가 몇 문제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손익계산서의 퇴직급여 일치할까요? 뭐 일치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 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누계액으로 작성이 돼요. 작성이 되고 손익계산서에 있는 퇴직급여는요, 보충금액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흐름표. 이거는 일치합니다. 이건 무조건 일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 누계,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 이거 틀리죠. 이것도 역시 누계로 이제 작성돼서 반영이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과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이거는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다릅니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요, 그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처분 후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을 의미를 하고요. 처분 후에 2월 이익여금. 근데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그냥 당기순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처분 전, 그러니까 처분 전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이건 달라요. 오면 금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일치된 거 연결한 건 뭐냐?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1월 1일 매출채권 기초잔액은 15만원이며 12월 31일자 매출채권 기말잔액은 12만 5천원이다. 회사의 매출은 모두 외상 매출로 이루어지며 2021년도 매출액이 150만원이라 가정을 할 때 현금 회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단기 중 대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모두 외상 매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외상 매출로 이제 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매출 채권은 기초 금액은 얼마냐면은 15만원이고요. 기말 금액은 얼마냐면은 12만 5천원이에요. 모든 거래는 외상으로 한다 했으니까 매출 채권의 외상 거래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 존재를 하죠. 차변에. 그래서 얼마냐면은 150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대변에 해당 부분이 뭐예요? 회수금액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거의 80%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12만 5천원만큼 비우면은 152만 5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수하는 금액은 얼마? 152만 5천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다음 중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환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화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볼까요? 일단은 보기 전에 일단 제 설명부터 한번 먼저 봐주세요.
자산은요. 자산은 이제 기준 환율이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이 1달러당 1350원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2월 말짜가 됐을 때 1달러당 1420원이 돼요. 그러면은 평가를 할 때 가치가 어떻게 돼요? 70원만큼의 가치가 올랐죠. 그리고 자산인 경우에는 돈을 받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환산이익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환율이 내려왔다. 내가 받는 금액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환산 손실이 돼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전사회계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인 경우에는 이제 기준 환율이 이렇게 있으면은 장부금액이죠. 얼마냐면은 1달러당 똑같이 1350원이에요. 그랬더니 12월 말짜에 보니까 1달러당 1420원이랍니다. 이렇게 똑같은 봤을 때. 그래서 평가를 하면은 부채는 평가했을 때 환율이 얼마만큼 올라가요? 70원만큼 올라간 건 똑같죠. 근데 부채는 내가 돈을 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산은 환율을 할 때 환산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해가 빠른데 부채는 그게 반대로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인 경우에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손실이 됩니다. 100원 줄 걸 150원 줘봐요. 50원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내가 돈을 줘야 될 금액이 많으니 환산 손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적어지면은 그만한 내 돈을 적게 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했을 때 회계 처리하는 방법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기 위에 적을게요. 두 번째는 합해성만 해당이 됩니다. 비합해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해성이라고 하면은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또는 장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또는 장기 차입금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사항으로 자,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봅시다. 1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결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의 보고 기간 말에 마감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12월 말짜에 해당하는 이 금액들이 기준도 환율이 아니죠. 뭐예요? 마감 환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촬영 일자가 12월 21일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은 마감 환율을 이제 또 계상을 또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결산 시 화폐성 외화부채인 경우 환율이 내릴수록 손실이 발생한다. 자, 화폐성 외화부채는 내가 아까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라 했었잖아요. 돈을 더 많이 주면은 뭐예요? 손실이 나왔었고, 돈을 적게 주면 뭐예요?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00원 줄 거를 50원만 주면 된다. 50원만큼 내가 그만큼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내릴수록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화폐성 자산의 예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대여금 등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이제 화폐성 외화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만 적은 거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가하고 있죠. 그 다음 4번 화폐성 부채 예로는 매입 채무, 차입금, 사채 등이 있다. 사채도 화폐성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3번과 4번이 만약에 선수금하고 선급금이 있다 이러면은 얘는 화폐성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3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재무제표는 5가지. 그러니까 즉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5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1번.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를 구성한다. 맞아요? 전부가 아닌 일부죠. 그래서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영업 손익과 당기 순손익, 기타 포괄 손익을 알 수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이 뒤에 게 틀린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문제가 IFRS라고 하면은 포괄 손익 계산서라고 양식이 있어요. 있죠. 있는데 GAF에 해당하는 우리는 일반 기업액의 기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일반 기준은요. 그 포괄까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은 IFRS일 때만 해당이 되고요. GAP에서 해당하는 일반 기업액의 기준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화 내역을 자본 구성 요소별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자본 변동표는 당연히 이제 자본의 구성 요소를 보여준 재무제표가 맞죠. 그 다음 4번. 현금 흐름표를 통해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다. 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이렇게 이제 세 분류 나눠져 있죠. 근데 대표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흐름이 얼마인지 측정할 수 있던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몇 번?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회사의 외부 감사인은 감사 보고서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데 이를 감사 의견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감사 의견의 종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감사 의견이에요. 감사 의견은 4가지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은 적정 의견.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 아무 부정이 없더라. 적정 의견. 그 다음에 한정 의견. 약간 미흡하더라. 한정 의견. 그 다음에 부적정 의견. 10개 중에 절반 이상을 개판친 부적정 의견.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의견 거절. 회계사가 의견 자체를 내주지 않는 거. 의견 거절.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한정 의견이에요. 제한 의견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은 의견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한 의견 대신 뭐예요? 적정 의견 이렇게 표현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에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영업의 수익은 없으며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인 매출 총이익률은 50%이다. 입니다. 영업의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나눈 매출 총이익률은 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힌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자, 매출액이 비율을 전체 100%로 봐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면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매출 총이익률이 50%라고 하면 매출원가 얼마? 당연히 50%가 되고 그럼 여기에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면은 50%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맞죠?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손익이에요. 매출 총손익에서 판관비를 빼면은 뭐예요? 영업손익이 나와요.
영업손익에서 영업 외적 수익과 영업 외적 수익을, 외적 비용을 빼면은 뭐예요? 세전이익이 나와요. 이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뭐예요? 당기순손익이 나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이래 가지고 세전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영업의 비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판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업 외 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0원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역으로 딱 돌리면 돼요. 역순으로.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 40만원이면은 영업의 수익은 없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역으로 돌렸을 때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40만원의 영업 손익이 나와요. 거기에 판관비 60만원 이렇게 역으로 올려요. 마이너스가 뭐예요? 플러스 되죠. 여기에 매출 총 이익은 얼마예요?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매출 총 손익은 얼마냐면은 200만원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매출의 계산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곱하기 매출 총 이익률을 했을 때 50%인데,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200만원 나왔다, 이렇게 또 계산이 되죠. 그럼 여기에 역순으로 바꿔주면 돼요. 얼마? 200만원에 곱하기가 반대는 뭐예요? 나누기 0.5를 해주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4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출액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해당하는 금액 400만원이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어떻게 이제 하냐면은 어렵잖아요. 첫 번째는 그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매출 총 이익률을 50%를 이용한 부분에 그런 산식 적용을 응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으면은 정답은 400만원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단기 중 유통보통 주식수에 변동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주당 순이익은요, 이렇게 나오면 되죠. 단기 순이익에서 뭐예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죠.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은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얼마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놓고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 이겁니다 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는요, 이걸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가 몇 주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주 자본금에 5,000원만큼 나눠주면은 몇 주인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00만원에 5,000원만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0원이 돼요. 4,000원이니까 4,000주가 돼요. 이게 바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 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만큼 이렇게 해주면 돼요. 4,000만원 이렇게. 그러면은 4,000만원에서 나누기 4,000주만큼 해주면 되죠. 이게 한 주당 10,000원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얼마? 한 주당 10,000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37번의 답은 그렇죠,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회사는 2021년도 12월 30일에 외상으로 매입한 원재료를 2012년 1월 5일에 매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2021년 말 시점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원재료 매입 금액만큼 가소 계상합니다. 2021년 결산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한 경리과장은 상기의 오류를 수정하기로 합니다.
상기 오류 수정을 위한 수정 공개가 2021년 말 기준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원재료를 지금 12월 말일에 외상으로 했는데 1월 5일에다가 매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이제 인식하는 기준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일에 이제 외상으로 매입을 했으면은 자, 일단은 원래는 차변에 원재료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원재료는 자산의 증가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럼 이거는 부채의 증가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둘 다 증가예요. 유동 비율은 뭐예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만큼 나눠주는 거고, 부채 비율은 총부채에서 총자원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자산과 해당하는 부분의 증가,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증가, 그다음 총부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022년도 1월 5일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2021년도에서는 회계 처리 안 했으니 당연히 누락을 한 거고 2022년도에 회계 처리했으니 당연히 과대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리과장은 1월 발견을 하고 2021년도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거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유동자산으로도 올라가고 유동부채로도 2021년도에는 올라가는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산식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원재료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유동 비율은 또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이제 가로가 딱 적혀 있어요. 저는 증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괄호가 여러분들의 정답을 또 운명이 또 바뀌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부분입니다. 단 상기거래 반영 전후에 회사의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크다고 가정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유동자산이 더 커요. 지금 이게 더 큰 거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유동자산이 큰데 하기 전에 2021년도에 봤을 때 자산도 올라가고 부채도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자산의 금액과 부채의 금액이 올라감으로써 부채 비율은 올라가는 게 맞고요. 유동 비율은 어떻게 돼요? 부채가 올라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비율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유동비율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누어 측정하는 비율로 유동성을 평가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비율이다. 이 뜻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자금에 대한 융통성이 이제 잘 돌아가냐, 이제 안 돌아가냐, 이제 이런 비율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당좌 비율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고자산이나 성급 비용만을 선정하여 유동성을 평가하는 비율을 말한다. 당좌 비율.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에서 그 뭐예요? 그 유동부채만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근데 2번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맞아요, 틀려요? 말이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유동자산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유동자산에서. 당좌자산은 그 재고자산 포함하진 않아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동자산, 유동자 상당히 낮은 재고자산 인하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당좌 자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동자산 전체로 보면은 재고자산도 포함인 거는 맞는데
당자 자산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선급 비용만을 선정하여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당자산이에요. 그래서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3번 자기자본 비율이랑 총자본에서 자기자본 비중을 나타내는 부분 맞죠? 그 다음 부채 비율은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 맞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크면 안 돼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2021년도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3일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당기순이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당기순이익률은요 간단해요. 총 매출액에서 이라고 하면 틀리죠. 순매출액에서 당기순이익만큼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관비 빼고 영업의 수익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빼고 법인세 비용을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 첫 번째는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면은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다음 법인세 비용 얼마? 42만원이에요. 자, 한 번 더 맞는지 검증해볼까요? 자, 보면은 판관비,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이렇게 42만원 나오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42만원인 거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순매출액 얼마예요? 300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산식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제가 반대로 적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순매출액 나누어준 값으로 해주면은 답이 나와요. 자, 얼마? 0.14입니다. 0.13은 얼마예요? 14%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5월달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아직까지는 9월달 시험까지 전까지는 문제집 횟수가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2022년도 문제랑 좀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2년도하고 문제가 좀 비슷하게 출제된 부분이 좀 많고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하시고 아마 신유형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에 대한 대비와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기본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 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이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시험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하셔서 회의관리 1급과 적용관리 4까지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